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하나인 PMBOK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MBOK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프로세스 그룹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그룹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하는 이니시에이팅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래닝 프로세스, 그래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엑스큐팅, 그리고 제어를 하는 컨트롤링 프로세스가 있고요. 다음에 클로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및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팅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영역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서 우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PM복의 프로세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그룹,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9가지의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부분들, Initiating, Planning, 그 다음에 Executing, Controlling, Closing, 프로세스에 각각의 이제 관리 영역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Initiating에 있는 부분이 프로젝트 스코프 매니지먼트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플래닝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제어, 그 다음에 클로징 프로세스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영역들이 있고 실행, 그리고 제어를 하는 부분들,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클로징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난리지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9가지 중에서 처음에 있는 프로젝트의 통합 관리,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쪽에는 실제로 프로젝트 전체의 계획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어, 계속적으로 실제로 변화 관리를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변화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특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뭐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하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형태의 PMBOK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프로젝트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프로젝트 범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범위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에 대한 범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정의, 그러니까 범위의 내용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범위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특히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의 비용, 이제 프로젝트 전체 금액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세부적으로 이제 액티비티, 세부적인 활동을 정의를 하고요. 액티비티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세부 활동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세부 활동을 갖다가 순서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처음 시작부터 그 액티비티 정의를 하고 액티비티 순서를 매기면서 끝날 때까지 순서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액티비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어떠한 뭐 예를 들어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도 어떠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3일, 어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7일, 어떤 거는 뭐 2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산정을 하는데요. Activity Duration Estimating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듀레이션에 대한 에스티메이팅은 프로그램에 대한 난이도 플러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수준의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그런 기간들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를 갖다가 실제 스케줄에 대입을 해서 스케줄 디벨롭먼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컨트롤링 단계에서 이렇게 일정을 제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다 끝내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실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획을 잡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이 잡혀 있을 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나 그리고 이제 설계 그리고 개발,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이쪽에 있는 엑서큐팅하고 컨트롤링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보면은 실제로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는 리소스에 대한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련된 자원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용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갖고 예산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코스트 컨트롤이 진행이 되겠죠. 실제로 이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의 퀄리티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 플래닝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건지 그러한 계획을 잡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갖고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이게 이제 모든 프로젝트마다 그 퀄리티 레벨을 다르게 가져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 뭐 금융권, 그리고 학교 이러한 형태의 이제 다양한 그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돈하고 연관성이 많아 가지고 조금 더 테스트를 많이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분에 물론 품질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품질의 수준에 따라서 실제로 테스트를 몇 번을 하느냐를 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퀄리티는 좋아지긴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반적인 어떤 비용이나 예산을 고려해서 그리고 스코프하고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퀄리티 플래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보증 활동과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품질을 제어하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 부분도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뭐 이 부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금융이면 금융,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그쪽에 업무적인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사항 단계에 투입이 되어야지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원하는 필요한 시스템들을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좋은 스텝을 맺는 것들이 이제 좋은 스텝을 그쪽으로 실제로 투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나 구축 단계 멤버들 중에는 해당되는 솔루션이라든지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멤버들이 들어가면은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오가니제이셔널 플래닝을 해가지고 조직적인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에 제가 실질적인 프로젝트 조직을 보여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 100명, 200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키텍팅을 다루는 멤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보는 그러한 멤버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조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빅데이터를 가면은 그쪽에 관련된 멤버들이 따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직적인 플래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조직에 맞는 그러한 이제 스킬셋을 갖고 있는 스텝을 실제로 배정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팀을 실질적으로 이제 팀 디벨롭먼트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팀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는 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적절한 인력의 스텝이 어퀴지션이 되면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솔루션들을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정기적인 주간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설계, 구축, 테스트. 물론 이제 처음부터 존재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설계나 구축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실제로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관리가 되면서 이슈라든지 이러한 비정기적인 회의체들이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래닝, 정기 보고와 비정기 보고를 플래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인포메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레포팅, 성과에 대한 레포팅을 하고요. 그리고 클로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클로징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슈 매니지먼트 플랜을 어,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리스크하고 이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리스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미리 감지를 하고 예방을 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슈를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돌발 상황을 빠르게 이제 최대한 영향도가 적게 그렇게 이제 그 이슈를 없애는 아니면 이슈를 피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이슈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이렇게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 짜고요. 그 다음에 상위 리스크,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제약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글로벌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언어 소통 문제를 어떻게 리스크를 풀어날 것인지. 그래서 리스크를 실제로 이제 어떤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리스크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응답 플랜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모니터링 및 컨트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이러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기 보고 때 리스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일어났다고 이제 리스크가 일어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리스크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와 관련된 그러한 조직들이 함께 리스크를 미리 이제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거의 임박하거나 리스크가 이미 일어나서 이슈로 번졌으면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프로큐어먼트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개발 인력 중심으로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권, 예를 들어 은행을 하나 만들겠다. 은행의 시스템들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은행원들이 쓰는 계정계 그리고 백단에 있는 정보계 이러한 시스템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은행을 자동화 기기에서 뽑을 수 있는 ATM 관련 솔루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니까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회사가 이러한 형태의 어, 조직들을 다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의 회사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이러한 은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솔루션 메이커들하고 협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협업을 하는 부분들도 프로큐어 매니지먼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관련 솔루션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구매 조달을 하는 부분에서 프로큐어먼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프로큐어 매니지먼트 플랜을 짜고요. 그 다음에 소스 셀렉션 그러니까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랙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실제로 이제 계약을 맺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회사하고 인력이나 이런 솔루션 계약을 동시에 할 때는 뭐 아웃소싱이라는 외주 형태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구매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 클로즈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9가지의 그 이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분에 전반적인 이러한 알리지 에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베트남 정부 쪽의 프로젝트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를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3년짜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났지만 실제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이제 가장 큰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의 실제 컨설턴트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쪽 회사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PM복과 관련된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획을 가지고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